안녕하세요. 조세법 전문 변호사 박흥수입니다. 자, 상가 건물이나 꼬마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상속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들이 송두리째 흔들렸거든요. 엄청난 세금이 걸려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 그 핵심만 짚어서 바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37억 9,241만 6,672원. 어휴, 숫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슬픔에 잠겨있던 한 유가족에게 말 그대로 예고 없이 뚝 떨어진 세금 폭탄의 정확한 액수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가치가 높은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 건물이나 꼬마 빌딩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장 내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형 빌딩 상속세 함정에 대해 알아보죠. 정말 수많은 부동산 소유자분들이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 아주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다들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세법 조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 시가를 딱 얼마다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식적으로 매겨진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왜 다들 이 방법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하죠. 공시지가가 실제 시장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니까요.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108억대 182억 사건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판례가 도대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납세자는 아까 말씀드린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낮은 공시지가를 사용해서 상속재산을 108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뭐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죠. 그런데 국세청의 입장은 완전 달랐습니다.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싹 실시한 다음에 이 건물의 가치를 182억 원이라고 매겨버린 거예요. 와, 무려 74억 원 차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그 치열한 법적 공방에 불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도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시가, 즉 시장 가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최근 매매 가격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 가격은 당연하고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심지어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한 소급감정 가액도 시가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국세청한테 세금을 팍팍 매길 수 있는 엄청난 칼자루를 쥐어준 거나 다름없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소급감정, 과연 합법일까요? 자, 여기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내가 이미 세금 신고를 다 마쳤는데 한참 뒤에 과세관청이 불쑥 찾아와서 내 건물을 뒤늦게 소급해서 감정평가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진짜 정당한 걸까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룰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 같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 유가족들도 이 질문 하나를 꽉 쥐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까지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네, 합법입니다. 였어요. 공평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과세관청이 재산을 조사하고 소급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탕탕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상업용 건물 가진 사람들이 현실성 없는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세청의 소급 감정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 거죠. 이로써 그동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무조건 방어된다는 공식, 그 신화는 이번 판결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런데 말이죠. 이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싸 완승이다 하고 있을 때쯤 대법원이 정말 엄청난 커브볼을 하나 딱 던집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시계처럼 쭉 따라가 볼게요. 상속이 개시된 사망일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은 날, 또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한 날이 딱 6개월 뒤인 10월이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요, 국세청의 감정평가서가 실제로 작성된 날이 언제냐? 사망일로부터 무려 15개월이나 훌쩍 지난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사망이라고 최종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너무 거대한 시간적 틈이 생겨버렸죠. 바로 이 부분이 국세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대법원이 여기서 아주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여댑니다. 평가 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 그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에 증명해라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무려 15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이나믹한 부동산 시장이 단 1%도 안 움직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국세청한테 몽땅 넘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국세청은 그 긴 기간 동안 시장이 딱 멈춰 있었다는 걸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증명을 못했으니까 국세청이 들이밀었던 그 구체적인 182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액 자체는 무효가 돼버렸어요. 절차적인 허점을 찔러서 납세자가 짜릿한 승리를 거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 끝난 줄 아셨죠? 이 가족이 세금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 스스로가 아, 그래? 그럼 원래 사망의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직접 독립적으로 감정평가해볼게 하고 자체 감정을 명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문제로 국세청의 감정액이 날아가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납세자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그 낮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시장 가치에 기반해서 내도록 아주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납세자를 위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국세청의 새로운 과세 타겟이 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상황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세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납세자에게 주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생존 전략들 진짜 메모하셔야 합니다. 첫째, 꼬마 빌딩 같은 고가 상업용 부동산 이제 절대 공시지가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공시지가랑 실제 시가 차이가 큰 건물이라면 국세청이 공격적으로 소급 감정 들어올 거라고 그냥 기정사실로 생각하십시오. 셋째, 이번 재판에서 납세자가 이긴 건 단순히 시기를 놓친 기술적 문제 덕분이었지 국세청의 소급 감정 권한 자체는 완전히 합법으로 인정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넷째, 그래서 상속세 신고하시기 전에 민간 전문가한테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두시는 걸 정말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에 대비해서 꼭 넉넉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소중한 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전에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100% 합법적이고 또 뒤늦게 날아올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소국감정 세금 폭탄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절세 전략이 혹시 대법원이 영구적으로 꽉 막아버린 그 옛날의 허술한 빈틈에 아직도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당장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미래까지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박흥수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